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여신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어요. 주제를 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아침 공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혹시 물만 겨우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바쁘다는 핑계로 아예 아무것도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눈 뜨자마자 커피부터 찾으시죠? 커피 한 잔 마셔야 정신이 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공감되시나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단순히 그날 컨디션만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혈당, 체중, 위 건강, 심지어 장 건강까지 전부 여기서 결정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한 청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아침 공복에 커피 한 잔 마시고 출근하는데 요즘 속이 너무 쓰리고 자꾸 체한 느낌이 들어요. 혈당도 안 떨어지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아침 공복 관리가 정말 중요해져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들이 이제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이 시간 동안 의사들이 실제로 추천하는 아침 공복 루틴, 특히 혈당 안정과 위장 보호에 정말 효과적인 차 한 가지를 중심으로 60대가 먹으면 좋은 아침 식사 메뉴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먼저 이 부분부터 이해하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왜 아침 공복이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리 몸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일종의 초기화 작업을 합니다. 간은 해독 작업을 하고 위장은 쉬면서 회복하고 혈당도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마치 새로 시작하는 컴퓨터처럼 깨끗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깨끗한 상태의 몸에 무엇을 먼저 넣느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복 상태의 위장은 아주 민감하거든요. 마치 조용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처럼 공복에 들어가는 첫 음식이 우리 몸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세 가지 문제가 자주 나타나요. 첫째, 공복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혈당이 자연스럽게 낮아졌는데 나이가 들면 간의 혈당 조절 기능이 약해져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혈당을 재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둘째, 속쓰림이 잦아집니다. 위산 분비 조절이 원활하지 않아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어도 속이 쓰리고 불편해요. 특히 공복에 커피 같은 자극적인 음료를 마시면 위산이 확 늘어나서 위벽을 자극하게 되죠. 셋째, 소화가 느려집니다. 위장의 연동 운동이 약해지고 소화효소 분비도 줄어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하고 답답한 느낌이 오래가요. 그래서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위장이 상하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위장이 편안해지고 장 기능도 개선되면서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2부 공복에 마시면 좋은 차, 보이차 730만 1800. 자,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아침 공복에 마시면 혈당 조절과 위장 보호에 정말 효과적인 차가 있습니다. 바로 보이차입니다. 혹시 보이차 들어보셨나요? 중국 윈난성에서 생산되는 발효차인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건강차로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실제로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전통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보이차를 소화 촉진과 지방 분해에 좋다고 사용해 왔는데 현대 임상 연구에서도 이 효과가 확인되고 있어요.
특히 혈당 조절과 장 건강에 관련해서는 정말 놀라운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이차가 우리 몸에 어떤 좋은 영향을 주는지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혈당 스파이크 억제 효과입니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라는 말 들어보셨죠?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 위험이 높아지고 혈관도 손상되고 몸 전체가 피로해져요. 보이차에는 차갈색소, 영어로는 테아브라운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탄수화물이 혈당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것을 늦춰줍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특히 아침 공복 혈당이 높으신 분들, 당뇨 전 단계이거나 당뇨병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이 효과가 아주 유용해요. 아침에 보이차 한 잔을 마시고 식사를 하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보이차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식후 혈당이 평균 1520% 정도 낮게 나타났다고 해요. 이게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속쓰림과 역류 방지 효과입니다. 아까 제가 커피 이야기를 했잖아요.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확 늘어나서 위벽을 자극한다고요. 그런데 보이차는 정반대예요. 보이차는 위 점막을 부드럽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벽에 얇은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처럼요. 그래서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 소화가 더디신 분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제가 아는 한 분은 평생 커피를 마셨는데 60대 들어서부터 속이 너무 쓰려서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 심하다고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이 커피를 끊으라고 했는데 커피 없이는 못 살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이차를 권했어요. 처음에는 맛이 좀 익숙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2주 정도 지나니까 속쓰림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아침마다 보이차를 꼭 마신다고 해요. 보이차는 카페인이 커피보다 훨씬 적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각성 효과는 있지만 위장에는 부담을 주지 않죠. 게다가 따뜻하게 마시면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아침에 마시기 정말 좋아요. 세 번째, 장내 유익균 증가와 배변 활동 촉진입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부분인데요. 보이차는 발효차예요. 발효 과정에서 미생물들이 차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성분들을 만들어내거든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 장 속으로 들어가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환경을 개선시켜줘요. 쉽게 말하면 김치나 요거트처럼 발효식품이 장에 좋다고 하잖아요. 보이차도 비슷한 원리예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장 기능이 떨어지면서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침에 화장실이 잘 안 가요? 배가 항상 더부룩해요? 이런 고민들 많으시죠? 보이차를 아침 공복에 마시면 장이 깨어나면서 연동 운동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배변 활동이 촉진되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보이차 마시고 아침에 화장실 가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장내 환경이 좋아지면 단순히 배변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면역력도 높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심지어 기분까지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우리 장은 제2의 뇌라고 불릴 만큼 중요하거든요. 네 번째, 지방 대사 촉진 효과도 있어요. 이건 체중 관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 희소식인데요. 보이차는 지방이 체내에 축적되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내장 지방, 그러니까 뱃속에 쌓이는 지방 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계속 늘어나잖아요. 보이차를 꾸준히 마시면 이 내장 지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물론 보이차만 마신다고 살이 쭉쭉 빠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한 식단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면서 보이차를 함께 마시면 체중 감량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보이차는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첫째, 공복에 마시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미지근한 물 한두 모금 마신 다음 보이차를 20만 250ml 정도 따뜻하게 마시는 게 가장 좋아요. 둘째,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처음 마시시는 분들은 특히 연하게 우려서 드시는 게 좋아요. 너무 진하면 카페인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차잎을 적게 넣고 우리는 시간도 짧게 하세요. 셋째, 하루 12잔이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넷째, 따뜻하게 마시세요. 차가운 보이차보다는 따뜻한 보이차가 위장에 훨씬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는 따뜻한 게 최고입니다. 자, 이제까지 보이차의 좋은 점들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아침 공복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짚어볼게요. 이런 실수들이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거나 위를 상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첫 번째, 커피부터 마시는 습관.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요. 60대에게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에요. 아침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급격히 늘어나서 위벽을 자극해요. 그러면 속쓰림이 생기고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되고 심하면 위염이나 위궤양까지 생길 수 있어요. 게다가 커피의 카페인이 공복 상태에서 흡수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고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어요. 그럼 커피를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침 공복만 피하시면 돼요. 아침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마시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과일만 먹는 습관. 과일은 건강에 좋잖아요. 아침에 과일로 간단하게 때우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과일이 건강에 좋은 건 맞아요. 하지만 아침 공복에 과일만 먹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일에는 과당이라는 당분이 많이 들어 있어요. 공복에 과일만 먹으면 이 과당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요. 그러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얼마 안 가서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배가 고파지고 기운이 빠지죠. 게다가 과일은 산도가 높아서 공복 상태의 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신맛이 강한 오렌지, 귤, 파인애플 같은 과일은 더욱 조심해야 해요. 과일은 식사와 함께 먹거나 식사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다른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을 완화시킬 수 있어요. 세 번째, 공복 운동 후 아무것도 안 먹는 습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복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건 좋아요. 공복 운동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문제는 운동 후에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공복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은 근육에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돼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반드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섭취해줘야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만약 운동 후에 아무것도 안 먹으면 근육은 계속 분해되고 신진대사는 떨어지고 오히려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량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런 습관은 근육 손실을 가속화시켜요. 공복 운동을 하셨다면 운동 후 30분 이내에 가볍게라도 뭔가를 드세요. 바나나 한 개, 우유 한 잔, 계란 한 개라도 좋아요. 네 번째, 찬물 마시는 습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원한 물 한 컵 벌컥벌컥 마시시는 분들 계시죠? 특히 여름에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을 꺼내 마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공복에 찬물을 마시면 위장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아랫배가 아프고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 아침 공복에는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물이 최고예요. 따뜻한 물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워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노폐물 배출에도 도움을 줘요. 다섯 번째, 당 섭취 후 바로 누워있는 습관. 주말 아침에 이런 분들 계시죠?
일어나서 단 음료나 빵 같은 걸 먹고 다시 침대로 들어가서 누워있는 분들요. 당분을 섭취하면 혈당이 올라가잖아요. 이때 누워있으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혈당이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돼요. 그러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당뇨병 위험도 높아져요. 식사 후에는 가볍게라도 움직여주는 게 좋아요. 설거지를 한다거나 천천히 걷는다거나 스트레칭을 한다거나 하는 활동들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까지 보이차의 효능과 피해야 할 습관들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어요. 바로 실제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3가지 아침 식사 세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고 혈당을 잡으면서 속도 편하게 하는 메뉴들이에요. 준비되셨나요? 이 식단은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아요. 먼저 보이차 한 잔을 마시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따뜻하게 20만 250ml 정도요. 그 다음 오트밀 35스푼 정도를 준비하세요.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포만감도 오래 유지시켜줘요. 게다가 소화도 잘 되고 위장의 부담도 적어요. 여기에 반숙 계란 1개를 추가하세요. 완전히 삶은 달걀보다 반숙이 소화가 훨씬 빨라요.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수적이고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 식사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케일이나 시금치 한 줌을 살짝 데쳐서 곁들이세요. 이런 녹색 채소들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특히 케일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이 조합은 탄수화물, 단백질, 섬유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포만감은 오래 유지되고 소화도 편안해요. 게다가 준비하는데 10분도 안 걸려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이 식단으로 3개월 동안 아침을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20 정도 떨어지고 체중도 3kg 정도 빠졌대요. 무엇보다 아침에 속이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식단은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 장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역시 보이차 한 잔으로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 플레인 요거트를 준비하세요. 가당이 안 된 플레인 요거트가 좋아요. 설탕이 들어간 요거트는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거든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가득 들어있죠? 이 유산균들이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 환경을 개선시켜줘요. 특히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한 그릭 요거트를 추천해요. 여기에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반 스푼 정도 뿌려주세요. 이 씨앗들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을 만나면 부풀어 오르면서 젤리 같은 형태가 되는데 이게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배변 활동을 도와줘요. 그리고 바나나 반 개를 썰어서 넣으세요.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줘요. 그러니까 요거트의 유산균과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죠. 마지막으로 호두를 34알 정도 부숴서 넣으세요. 호두는 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죠?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이 조합은 장운동을 촉진하고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줘요. 특히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이 식단을 꾸준히 드시면 2주 정도 후부터 확실히 효과를 느끼실 거예요. 과민성장 증후군이 있으신 분들도 이 식단이 도움이 돼요. 장이 예민해서 조금만 잘못 먹어도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식단은 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장 기능을 정상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이 식단은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하신 분들을 위한 거예요. 먼저 보이차를 마시시고요. 현미밥 반 공기를 준비하세요. 백미 대신 현미를 쓰는 게 중요해요. 현미는 도정을 덜해서 섬유질과 비타민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GI 지수, 그러니까 혈당 지수가 백미보다 훨씬 낮아요.
처음에는 현미밥이 좀 거칠고 딱딱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백미와 현미를 반반 섞어서 드시다가 점차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여기에 두부 14모를 추가하세요.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칼로리는 낮고 소화도 잘 되고 콜레스테롤도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에게 두부는 정말 좋은 식품이에요. 그리고 김이나 미역국 같은 저자극 국물을 곁들이세요. 아침에 따뜻한 국물이 있으면 속이 편안해지잖아요. 김은 요오드와 미네랄이 풍부하고 미역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돼요. 마지막으로 삶지 않은 생야채를 12가지 추가하세요. 상추, 깻잎, 오이, 파프리카 같은 거요. 생야채는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섭취할 수 있고 씹는 과정에서 포만감도 더 빨리 느껴져요. 이 조합은 GI 지수가 낮아서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포만감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게다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어서 건강한 식사의 기본을 다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이런 식단으로 꾸준히 드시면 당화 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하지만 식단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이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몇 가지의 답변을 드릴게요. 휴일, 물은 언제 마시면 좋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미지근한 물을 한두 모금 마시세요. 이게 위장을 깨우는 역할을 해요. 그 다음 510분 후에 보이차를 마시시면 돼요. 보이차를 마신 후에는 1015분 정도 지나서 식사를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휴이, 커피는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니요,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침 공복만 피하시면 돼요. 아침 식사를 하고 30분 정도 지난 후에 커피를 마시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루 12잔 정도가 적당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3. 위가 약한 사람은 보이차를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아주 연하게 우려서 드세요. 차잎을 적게 넣고 우리는 시간도 30초 1분 정도로 짧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게 따뜻한 정도로 천천히 마시세요. 이렇게 하시면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보이차의 효능을 충분히 누릴 수 있어요. Q4. 바쁜 아침에 이렇게 챙겨 먹기 힘든데 간단한 방법 없나요? 정말 바쁘시다면 전날 밤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요거트 세트는 전날 밤에 다 섞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아침에 바로 드실 수 있어요. 오트밀도 밤에 불려놓으면 아침에 데우기만 하면 되고요. 계란도 미리 삶아 놓으면 되죠. 이렇게 하면 아침에 5분이면 충분해요. 자, 여러분. 오늘 40분 가까이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 기억하시죠? 아침 공복 습관 하나만 바꿔도 위 건강, 혈당, 장 상태가 정말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보이차는 60대 이후 건강관리에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위를 보호하고 장 건강을 개선하고 지방 대사까지 도와주니까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아침 식사 세트도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위 편한 세트, 장 건강 세트, 당뇨 맞춤 세트.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식단을 선택해서 꾸준히 드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죠. 오늘부터 아침 공복 습관을 바꿔보세요. 당장 내일 아침부터요. 한 달 후, 2달 후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느껴보세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속이 편해지고 배변이 규칙적으로 나오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좋아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